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 보시면서 왜, 어떻게, 얼만큼 임장할 때 신경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 지금 준비해 놓은 사건은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실 사건은요, 4월 13일 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이고요. 2019 타경의 543 사건이고,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한신 아파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작년에 10월 14일 날 경매 시작해서 한 번 유찰됐을 때 최저가 1억 3,600일 때 한 사람이 입찰을 했습니다. 1억 5,100으로 입찰을 했는데 미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계속 이어져서 한 번 더 유찰된 가격 1억 880으로 떨어지니까 이제야 세 사람이 입찰을 해서 이번에는 1억 1,789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미납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건을 열어봤거든요. 열어보니까,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쪽이 감정평가하는데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해당 사건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배치도 같은 게 나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신아파트 103동 8층의 호별 배치도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호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지워버렸는데요. 자,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은 이 해당 사건은 남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거기 꼭 그게 남향이라는 건 없잖아요. 하는데, 그래요. 뭐 꼭 100%꼭 이렇습니다는 아니지만, 제가 보건대, 제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경매 사건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배치도가 나올 경우에는 거의 다 이렇게 사자, 그죠? 사자 하면 어때요? 여기가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죠. 이게 동서남북 표시하는 게 있고 이렇게 배치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이도 보통 배치도들이 있는데 이게 없어도 배치도가 남향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어떤 거 보면은 아파트가 예를 들면은 요런 것도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동향인지 서향인지 이걸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서양 같으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남서를 받아보는 이런 식으로 보통 감정평가서에 보통 그려져 있습니다. 배치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아도요, 이 사건을 열었을 때 바로 이렇게 쓱 보면 남향이구나. 남향이야? 라인도 좋은데 바에 사이드도 아니고 가운데에 들어가지고 층도 그만하면 괜찮고 그럼 자세히 한번 볼까? 이러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남향이라는 게 머릿속에 먼저 꽂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그 103동 했으니까 103동이 동 위치가 어딘가 저는 살펴봅니다. 앞동인지 뒷동인지 이런 거. 그죠? 앞동이냐 뒷동이냐 이 말은 앞이 튀었냐 아니냐 이 말이죠. 앞동이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찾았어요. 찾았는데 103동이 안 보여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이게 102동이에요. 102동. 그죠? 이게 101동. 이게 앞동이다. 그죠? 앞동이에요. 그 앞에 있는 건물들은 많이 높지가 않으니까 101동이나 102동의 고층 같으면은 앞이 훅 트여서 굉장히 시야가 트여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평형이 여기거든요. 76 해놓은 거요. 101동, 102동은 남향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105동인데요. 이거는 105동도 여기 같은 저기 평형이 있거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동향 아니면 서향이겠죠. 보통 동향으로 많이 짓죠. 자, 그리고요. 여기 107동 같은 경우에 보세요. 107동 같은 경우에 남향이죠. 106동의 해당 평형, 동일평형은 남향입니다. 그리고 108동의 동일평형, 여기 76제곱미터 한 거 이거예요. 20평대. 이게 23평 정도 되나요? 네, 전부 다, 그죠? 제가 확인했죠. 남향도 있고 동향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103동을 우리 경매 나온 건 아닙니까? 103동을 봤어요. 103동을 보니까 이것은 동향이에요. 제가 확인하니까. 자, 그러면은 동일평형으로서 동향이 있고 남향이 있다고 치면은 시세 차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1억 몇천대 같으면은 1억 몇천만 원 같으면은 뭐 못해도 돈 1,000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남향하고 동향하고 뭐 특히 뭐 부산 같은 경우에 조금 좋은 아파트 그게 뭐 동향 남향 뭐 이렇게 향이 다른 걸로 해가지고는 뭐 바다 뷰라든가 아니면은 뭐 강 뷰 이런 게 나온 것 같으면 더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1억 몇천 하면은 남향
동양 되면은 1000만원 이상은 보통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도를 보면 분명히 네이버 지도 보니까 이것은 동양이에요. 동양인데 아까 감정평가서에 어떻게 해요? 남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만약에 물론 그런 게 보이더라도 그 감정평가서에 그렇게 그림이 배치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103동 물건입니다. 경매 넣은 게. 그런데 여기 라인이 아까 여러 개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103동은 4개 라인밖에 없거든요. 호실이. 근데 여기 102동이나 101동 이런 거 보면은 라인이 여러 개 있어요. 8개입니까? 아마? 1호에서 8개까지. 요걸 활용해 가지고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명백한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동양이다, 남양이다. 사자 안 그려졌으니까 동서남북 표시가 없었으니까 굳이 그거는 본인이 확인해야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보세요. 103동은 4개 라인 그리고 101동, 102동 같은 경우는 8개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서 배치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먼저 예를 들면은 물론 가서 임장을 철저히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은 어떻게 뭐 감정평가서에 그런 배치도가 나와 있다. 근데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근데 이거 같으면은 불허가 신청을 들어간다라든지 뭔가 액션을 했을 것 같은데 문서 송달 내역 열어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아이고 하면서 자기 가슴 치면서 그냥 미납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예, 그리고 나서 더 유찰이 되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3명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서류를 보실 때 좀 꼼꼼히 보시고 또 현장 가서도 라인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현장 가서 라인 꼭 확인하세요 라는 거. 네, 그거는 몇 번, 100번을 이제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일상적으로 저도 그렇지만은 네이버 지도 열어가지고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라인 확인하고 어디 뭐 간섭은 받지 않는지 확인하고 여러분 네이버 지도를 100%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네이버 지도 안 믿고요. 감정평가서에 배치도 나온 거 확인하고 감정평가서에 나온 그 내용하고 그리고 네이버 지도 확인하고 좀 미심쩍으면 다음 지도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현장 가서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습관이 든 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래요. 계기가 있어서 사건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저는 꼼꼼하게 하는지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 7일 날 2018년 6월 7일 날 저희 그 경매 의뢰인 낙찰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컨설팅 했던 사건인데요.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림 쌍용 강변타운 35평형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낙찰가 이런 게 나오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엔 층수를 지웠습니다. 4호다, 그죠? 4호. 해당 물건이 4호 라인입니다. 4호 라인이에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한번 네이버 지도입니다. 네이버 지도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건데요. 해당 평형 아파트, 그 아파트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일 평형 35평짜리가 여기 쭉 있죠. 요 뒤에도 있어요. 711동, 710동, 709동, 708동, 707동. 뭐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702동, 3동은 여기 뭐 방향 자체가 다르니까 논외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쭉 몇 개 동이 있습니다. 707동부터 711동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 이쪽이 강 쪽이에요. 낙동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51평형들이 전부 다 배치가 돼 있죠. 원래 아파트 지을 때 보면은 뭐예요? 조망 좋은 곳에 제일 큰 평수를, 그죠? 대형 평수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그럼 35평은 이렇게 강뷰는 바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뭐 파노라마 뷰 나오는 것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요렇게 1호에서 4호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가 강뷰가 잘 나올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여긴지 어디가 좋을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랬을 때 제가 보건대는 그래도 4호 라인이 그래도 요 사이로 조망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4호 라인 낙찰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낙찰받아서 들어가서 안에 뷰도 전부 다 명도하면서 확인을 다 했었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입찰 제가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전에는 저도 사실 근데 뭐 배치도 이런 거 감정평가서에 배치도는 잘 안 보고요. 동호수를 본단 말이에요. 동호수 보고 네이버 지도 열어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4호네 그때는 별로 안 좋네 이러고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1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네이버 지도는 여기가 1호 여기 보이죠? 2 그죠? 여기가 2호 여기가 3호 여기가 4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이버 지도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4호인가 하고 저도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입구를 찾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순간 그때 알았습니다. 임장을 가가지고 이게 네이버 지도가 반대로 돼 있구나. 여기가 4호 라인이구나. 그죠?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임장을 가서 제가 확인을 했죠. 입구 이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이쪽 입구로 들어갈 생각을 했죠. 이쪽 저긴 줄 알았죠. 이쪽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네이버 지도건 무슨 지도건 지도는 참고만 할 뿐이지 현장 가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습관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번에, 요것도 저희 낙찰건이에요. 낙찰건인데, 2월 13일 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711동의 2호 라인이에요. 2호 라인. 여기 보세요. 30명 입찰했어요. 30명 입찰하고 12만원 차이다. 그죠? 그렇게 됐죠.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전액 배당받는 선순위, 그러니까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다 전액 배당을 받기 때문에 면도비도 안 들고 일도 수월하겠다 싶으니까는 경매 초보들이 다 몰렸습니다. 30명이나 세상에. 예. 그랬는 적인데 여기는 2호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제대로 보고 근데 하고 낙찰을 받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저기에요. 여기는 이제 4월 8일 날 낙찰받은 이것도 역시 저희가 낙찰받은 사건이에요. 저희 낙찰받은 이거는 1차에 들어갔죠. 감정가 3억 5,600 돼 있더라고요. 3억 5,600이고 층수도 좋고 4호 라인이고 그리고는 등기부를 보니까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더라고요. 그런 경우 보통 매수를 해서 이제 소유주가 살고 있는 경우, 그런데 이제 이사한 지가 몇 년 안 된 경우, 그런 경우는 집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주로 임대 줬던 물건들이 별로죠. 최소한의 것만 해놓는 거니까. 임대를 주면서 뭘 그렇게 고급으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도배를 해도 임차용 벽지 따로 있고, 주인용 따로 있고, 그 도배하는데 얘기하면 알아서 다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4호 라인이고 그리고는 매수한 지도 몇 년 안 됐고 그래서 좀 제대로 쓰고 이제 낙찰받은 사건이죠. 4월 8일 낙찰 받았고 소유주하고 협상 중이고요. 만나서 아니나 다를까 저희 교육생 다녀와서는 선생님 집 너무 좋아요. 집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 너무 좋으면은 마음이 뭐하니까 이사비라도 듬뿍 드리세요. 라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드리면 되겠네 하면서 그래야지 깨끗하게 인수를 받지요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장의 중요성입니다. 그죠? 임장의 중요성이에요. 네이버 지도 이런 거 손품 팔면서 우리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임장을 다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들어갔다가 떨어지고 자꾸 떨어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에잇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가지도 않고 거기 예전에 내가 한번 가봤지? 그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임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건성으로 보고 그냥 하기도 합니다. 건성으로 볼 때, 그럴 때도 안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긴 보잖아요. 다 라인이 어떻고 네이버 지도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데 그 네이버 지도를 100% 믿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감정평가서의 배지도도 100% 믿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꼼꼼하게 임장해서 좋은 투자하자고요. 감사합니다.